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국민 여러분께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내란 이후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신속하고 또 철저한 검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두 가지 검증 비슷하게 하신다면요? 예, 이제 김민석 의원이 2002년이죠. 본인이 그때 추징금 2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때 지방선거에 나왔었는데 모 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을 정치자금 위반으로 해서 추징금 2억이 확정됐었고요.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도 7억 2천만 원을 수수해서 법원에 의해서 추징금 7억 2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두 번의 추징금 확정으로 해가지고 총 추징금 금액이 9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부를 14년 동안 내지 않고 계속 버텨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총선 나오면서 공천이 확정된 다음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7억 원 정도를 갑자기 냅니다. 과연 이 7억 원이 일시금으로 어디에 나왔는지, 네. 어디서 왔는지, 그렇다면 본인 재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든가 또는 은행에 대출이 있었다든가 또는 사인 간의 거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서 어떤 부정한 부분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전화를 빨리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내정 이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전 총리는 미 문화원 방어 사건에 상당히 연루돼가지고 유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과거 반미운동을 해서 징역형까지 받은 사람을 앉힐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아마 전화통화가 좀 늦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소상히 밝혀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다선의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김민석 후보자 행정적인 부분은 어떨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차관직과 뭐 장관직 의 역할도 다르듯이 국무총리의 역할 자체도 이 행정부를 어느 정도 통할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각 부처를 통할해야 되는 역할의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고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선 의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부처들을 다양하게 상대해본 경험이 있고 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른바 부처 간 칸막이에 구애받지 않고 국무총리로서 다양한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처 내의 효율적인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오히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관료 출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방금 앞서서 우려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 내정자 후보자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인 자료들로 충분하게 답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뭐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가서 야인 시절에 오랜 시간 또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분을 뭐 라이센스까지 가지고 있는 분을 사실 반미주의자라고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학생운동을 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몰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추징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탄압을 받았던 수사 결과 끝에 그런 추징금을 맞게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추징금 자체도 완납을 했고 야인 시절을 포함해서 성실하게 장기간 완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라는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 다뤄지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후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야인 시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짧게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는 근거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과거에 많은 학생운동하셨던 반미주의자 분들이 자기 자녀는요. 전부 다 미국에 다 보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 안 하겠지만 네. 그 딸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녔었고 거기에 SNS에 화려한 미국 생활을 올려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미국에 대한 어떤 시장이라든가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혜택을 또 부러워하고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반미를 또 외치는 또 그런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섞어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혹은 자녀가 어딜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는 개인의 자유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뭔가 검증의 대상 위에 올려야 될 일도 하등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반미주의자적인 활동을 과거에 학생운동 시절에 몇십 년 전에 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반미주의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면 사실 직전 대선에서 국민의힘 그 후보였던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노동운동 굉장히 세게 하셨어요.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노동계를 대하는 그런 시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후보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